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규제 개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 하는데요. 옴부즈만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기론군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지지난해까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기획관을 역임하시고 저희 옴부즈만실과도 네. 굉장히 많은 협업 사례들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에 예.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혹시 이 연구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연구원 또 네. KDI나 이런 그 26개 국책연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국책연구 기관들을 네.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특히 융목학 문제들 어느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융목학 과제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기획을 하고 또 이런 그 일들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듣기로는 옴부즈만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국무조정실에 규제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발족을 해서 대한민국의 각 분야별로 네. 민간 전문가 120인을 모시고 민간 위원님들이 네. 직접 결정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 의무장님도 참여를 하셔서 네. 함께 규제개선 작업을 신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협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떤 분야에서 가장 성과가 많이 났나요? 옴부즈만님하고는 네. 사실은 이제 VR이라든지 네. 또 AR 초창기에 사실 이게 이 국내에서는 게임기로 가느냐 아니면은 유기기구로 인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법제를 적용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중 규제죠. 특히 VR은 제가 좀 여기를 설명을 조금 길게 드릴 만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드리면 당시에 이 VR 시장이 초기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관련 법이나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예. 이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특히 이 시장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VR 방의 시설 기준이라든지 네. 또 VR 테마파크 네. 안에 이제 휴게실이나 또 이제 커피숍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 테마파크가 네. VR 테마파크가 굉장히 큰 규모로 번창을 하고 있거든요. 수천 개의 어떤 VR 반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현재 지금 중국, 일본은 이런 그렇습니다. 데가 예.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활발히 안 이루어지고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VR 방에는 기본적으로 1.3m 이상의 벽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 콘텐츠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예. 청소년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잡혀 있는데요. 네. VR 방은 이 개인 체험 공간이 꼭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담을 만들어서 네. 그걸 차단해야지 실질적인 사격이나 전투 이런 거 해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벽이 필요합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사실은 VR방을 설치를 하기 힘든 그런 규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VR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또 네. 커피숍, 음식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판매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입점이 불가능했던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현장의 여러 사항들을 다 발굴해서 네. 이 옴부즈만님과 함께, 옴부즈만실과 함께 우리 문제를 신산업위원회에서 해결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네네. 규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부처 간에 서로 얽혀 있다거나 아주 그런 경우에는 옴부즈만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네. 조금 윗선에서 국무조정실 같은 써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때 그 중간에 그때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주셨고요. 국무조정실과 우리 옴부즈만실이 롤을 정확하게 정의하고서 네. 조금 어려운 규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럼 협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또 로봇 분야를 옴부즈만실과 같이 사실은 규제 개선 작업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16년도, 17년도에 이미 이 산업용 로봇 안전 방호 장치 관련 규제들을 이미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년도에 다시 옴부즈만실에서 이 과제를
가져오셨는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6, 17년도에 개선할 당시에 일부만 개정이 된 거죠. 그 여전히 그 시장에서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 있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제 그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당 규정은 개선했지만 네. 사실 그 다음에 세부 그 규정들이 또 규제 개선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행은 못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제 그 케이스를 경험하고서 네. 2차 개정 작업과 네. 그 다음에 소관부처나 관련 뭐 협단체들하고 네. 그 진행 사항을 좀 모니터링 해야겠다는 그런 그 운영 체계를 또 갖추게 됐죠.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옴부즈만과 기업에서는 항상 좀 규제 개선 애로사항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런 업무 하시는 게 좀 어떻게 수월한 편이신가요? 이 새로운 혁신 기술, 네. 그런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기존 제도와 어떤 규제, 네. 법령과 네.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과의 충돌이죠. 그래서 이 기존 이 규제와 법령을 고치는 걸 넘어서서 네. 사실상 그 시스템을 바꾸고 네.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네. 작업까지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을 늘려야 되고 예산을 투자하고 또 이제 조직을 확대해서 네. 제대로 된 저희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또 시대 변화라든지 네. 기술의 변화 속도에 맞는 제도와 법령을 빠른 만들어야 시일 내에 고쳐 나가는 네. 그 시간차 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그죠. 제도적 경쟁력이 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서도 좀 유사한 편인가요? 저도 지금 이제 3년 차 하면서 네. 느끼는 게 우리 조직이 지금보다 한 2배만 더 커졌으면 현재보다 10배는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2005년부터 규제 개혁을 했는데요. 네. 특히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에서 이제 우리 한시적 규제 이어 조치를 했죠. 이게 그 세계 최초로 기본적으로 기존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 규제의 작동을 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잡아서 정지시키는 겁니다. 혁신적이고도 과감한 조치였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그 글로벌 사회에서 관심들이 많아서 제가 워싱턴이든 스톡홀름이든 하노이든 컨퍼런스에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뿌듯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된 순간도 있겠지만 안타까우셨던 경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개혁이 사실은 이게 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네. 상충되는 그 이 부처 간의 의견들을 조율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이 조정하고 해결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그 법안이 국회로 가서 그냥 이제 폐기되는 그걸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기술 개발하면 그 기술 가치를 좀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국가 정책이 딱 잡혀져 있으면 그 기술이 살아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 법을 정할 때 그 사건인도 중요하지만 네. 10년, 20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법을 저렇게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법을 빨리 만들 수는 있는데 법을 빨리 없애진 못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신산업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 도입한 것이 그 신산업 우선허용 체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한 20여 년간 그 규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네거티브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제처가 법제인이 그 중심이 돼서 그 실질적인 그 전수조사 총리실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찾았는데 사실은 그 2016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었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그 정책이었죠. 네네. 왜 실패했을까요? 이제 그 원인을 저희들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결국은 영미법과 같은 이 불문법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직접 모든 규제를 열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거티브하고는 정반대죠. 그럼 이런 법 체계 내에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 사실상 네거티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 끝에 나온 그 대안이 바로 우선 허용 체제, 포괄적 네거티브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를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L7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핵심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도 실질적인 네거티브화 시킬 수 있다. 이게 포괄적 네거티브의 기본 정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후 규제를 가고 여러 가지 이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 보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그 두 축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우선 허용 체제의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법령 체계에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런 시점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규제 개혁 관련해서 우리 사무총장님 하시고 싶으신 얘기나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선한 우선 허용 체제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보완이 필요하고요. 이 포괄적 네거티브의 구체적인 핵심 카테고리를 각 법령에 넣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가 지나치게 좀 과다대표되어서 사실상 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사안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에너지를 국가적 에너지를 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보다 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돈이 드는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 예, 특히 그 조직과 이 사람, 그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신산업 우선 허용 체제, 결국 이 정부 혁신이 먼저 선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시장을 믿은 만큼 그 시장도 이제는 이 혁신을 해야 되죠. 자율성에 부합되는 책임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후규제 체제죠. 우선허용 사후규제 체제인데 또 하나가 우리 사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지 그죠. 근본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득권 반발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인 교환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가 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도 바뀌어야 한다. 이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는 신뢰 사회로 가자. 이제는 시장을 믿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무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일 전문가를 잘 모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좋은 얘기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정말. 업무주만님 오늘 사무총장이 만나 뵀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오늘 사무총장님을 모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규제 개혁에 제일 선도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전 너무 이 자리가 좋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데 이제 또 아쉽게 저희가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안녕.